세상은 참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가끔은 지독하리만치 차갑게 굽이칩니다. 특히 땀냄새 섞인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땐 더 그렇죠. 경기도 외곽의 한 재개발 현장. 이곳엔 30년째 시멘트와 씨름해온 사내 만수 씨가 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딱딱하게 굳은 나무 뿌리에 가깝습니다. 층층이 쌓인 굳은 살은 그가 버텨온 세월의 훈장이자 가족을 먹여 살린 유일한 무기였죠. 반장님, 오늘 점심 전까지 3층 벽면 다 끝내야 합니다. 아시죠? 현장 소장의 날 선 외침에 만수 씨는 대답 대신 허리를 한번 쭉 펴니다. 우두둑 뼈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공사 기한은 칼 같고 오늘따라 햇볕은 왜 이리 따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흙손을 잡습니다. 매끄럽게 발리는 시멘트 벽을 보며 만수 씨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어도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단단하게 다진다는 자부심. 그게 만수 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덧 정오.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요란합니다. 현장 식당까지 가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만수 씨는 서둘러 현장 근처 새로 생긴 깔끔한 상가 건물로 향합니다. 유리창이 번쩍거리는 세련된 분식점 최 사장네. 입구엔 키오스크가 서 있고 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만수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합니다.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하얀 시멘트 가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름대로 털어낸다고 털었지만 거울 속 만수 씨는 이 세련된 공간과 참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같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가장 먼저 들려온 건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대생 한 명이 코를 찌푸리며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죠. 만수 씨의 어깨가 순간 움찔하며 작아집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손님들을 지켜보던 최 사장이 다가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 소리가 만수 씨 앞에서 멈춰섭니다. 사장님, 김밥 한 줄만 빨리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만수 씨가 겸연쩍게 웃으며 묻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방해되지 않게 구석 자리를 가리켰죠. 하지만 최 사장의 시선은 만수 씨의 눈이 아닌 그가 신고 있는 낡은 안전화에 머뭅니다. 아저씨, 여기 보시면 몰라요? 점심시간엔 김밥 한 줄 손님 안 받아요. 자리 차지하는 게 얼만데. 라면이라도 같이 시키든가 아니면 그냥 나가세요. 만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힙니다. 에어컨 바람은 시원한데 만수 씨의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30년을 미장이로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최 사장의 눈빛 한 번에 시멘트 가루처럼 부서져 내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냥 김밥만 얼른. 글쎄 안 판다니까요. 옷에서 가루 날리는 거 안 보여요?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데 예의가 있어야지.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요, 얼른. 최 사장은 마치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젓습니다. 만수 씨는 대거리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돕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최 사장의 툴툴거림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만수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만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속은 꽉 막힌 듯 답답합니다. 사람 대접이라는 게 참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을 남의 집 벽을 단단하게 세워줬는데 정작 자신이 설 곳은 이 넓은 도시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가 골목 저 끝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 사이로 붉은 빛이 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희망 반점.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문 앞에는 녹슨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는 볼품없는 가게였습니다. 만수 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저곳에선 따뜻한 밥 한 끼를 온전히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만수 씨의 손이 낡은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곱빼기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 내에서 쫓겨나듯 나온 만수 씨의 발걸음이 멈춘 곳. 붉은 페인트가 다 일어난 희망 반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세련된 키오스크 대신 때 묻은 연탄 난로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들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만수 씨는 또다시 주춤합니다. 혹시나 여기도 손님이 없어 예민하진 않을까, 내 작업복을 보고 인상을 쓰진 않을까.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이쿠,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하얀 김을 헤치며 나타난 건 백발이 희끗한 옥자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수 씨의 시멘트 가루 묻은 바지나 낡은 안전화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땀방울 맺힌 만수 씨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일 뿐이죠. 아무데나 편한데 앉으셔요. 저 난로 옆자리가 제일 따뜻해. 옥자 사장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낡은 물병을 내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 잔 들고. 컵에 담긴 건 차가운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수하게 잘 끓여낸 뜨끈한 보리차였죠. 만수 씨가 컵을 감싸 쥐자 얼어붙었던 손끝부터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사장님, 저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곱빼기 말고 보통으로요. 만수 씨가 조심스레 주문합니다. 지갑 사정도 사정이지만 아까의 수치심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어 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보통 먹고 일이 되나?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옥자 사장은 만수 씨가 무안하지 않게 텔레비전 볼륨을 슬쩍 높여줍니다. 그러고는 주방에서 연신 손을 놀립니다. 만수 씨는 멍하니 가게 벽면을 바라봅니다. 빛바랜 메뉴판, 누군가 낙서해 놓은 진짜 맛집이라는 글귀. 이곳엔 사람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날 선 공기가 아니라 누구나 품어줄 것 같은 넉넉한 공기 말이죠. 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셔요. 잠시 후 만수 씨 앞에 놓인 짜장면 그릇. 보통을 시켰는데 그릇이 넘칠 듯 가득합니다. 고기도 큼지막하고 오이채도 정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특 곱빼기입니다. 사장님, 저 보통 시켰는데요.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만수 씨가 당황하며 옥자 사장을 올려다봅니다. 옥자 사장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 맞은편 자리에 툭 앉습니다. 내 눈엔 딱 보여요. 오전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몸 쓰는 일 하는 양반이 속이 비면 오후에 쓰러져요. 돈 걱정 마시고 그냥 먹어요. 곱빼기 값은 안 받으니까. 만수 씨의 목구멍이 턱 막힙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건 단순한 면발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쫓겨난 한 남자의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을 바르르 떱니다. 한 입 가득 면을 밀어넣자 달큰한 춘장 맛이 혀끝을 감싸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짜장 소스 위로 톡 떨어집니다. 왜요? 맛이 좀 짠가?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면을 삼킵니다. 옥자 사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단무지 접시를 밀어줍니다. 요즘 세상이 참 차갑지요? 다들 앞만 보고 가느라 옆에 사람 힘든 걸 몰라. 나도 이 장사 오래 했지만 요즘처럼 손님 없는 건 처음이라 이제 그만할까 고민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는 분 보니까 힘이 좀 나네. 만수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듭니다. 이 따뜻한 공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준 이 낡은 식당이 문을 닫는다니요. 식사를 마친 만수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밉니다. 극구 사양하는 옥자 사장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만수 씨는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입니다. 사장님, 저 내일 또 올게요. 동료들 데리고 꼭 올게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가게 문을 나서며 만수 씨는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바람입니다.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만수 씨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를 꺼내 동료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엽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자판을 꾹꾹 누릅니다. 내일부터 점심은 무조건 골목 끝 희망 반점입니다. 거기 짜장면이 진짜 백이입니다. 만수 씨가 희망 반점의 홍보대사를 자처한 지도 일주일.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장 인부 몇몇을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젊은 팀원들은 입구의 노후한 외관만 보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죠. 반장님, 저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 새로 생긴 분식점 갑시다. 거기가 깔끔하고 키오스크도 편하던데. 이놈들아, 거긴 사람 냄새가 안 나. 먹어봐야 안다니까. 만수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집니다. 30년 미장이 인생, 벽은 바르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벽은 시멘트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 씨는 옥자 사장님께 힘내라는 말이라도 전하려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분식점 최 사장입니다. 그는 옥자 사장 앞에서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아유, 옥자 아주머니. 제가 상가 번영의 총무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식당, 우리 골목 미관 다 깎아먹는 거 아시죠? 재개발도 코앞인데. 이런 낡은 건물이 버티고 있으니까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최 사장님, 그래도 여기서 20년을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옥자 사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변색된 임대차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허름한 데서 짜장면을 먹어요? 아까 보니까 그 먼지투성이 인부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던데 손님들도 질색해요. 좋게 말할 때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위생 점검에 뭐에 복잡해질 텐데 감당하시겠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만수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사장은 만수 씨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어라, 저번에 그 김밥 한 줄 손님이네. 거 끼어들 때 끼어드세요. 여긴 사유재산권 문제니까.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도의가 있어야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도에? 아저씨, 그런 건 교과서에나 있는 거고요. 여긴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돈 안 되고 추례하면 도태되는 게 순리라고요. 최 사장은 만수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만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법과 돈을 앞세운 그의 말 앞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옥자 사장이 주저앉아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진짜 끝인가 봐요. 세상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서럽네. 주방 구석엔 만수 씨가 내일 먹으려고 부탁했던 신선한 오이와 고기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옥자 사장은 폐업을 고민하면서도 손님을 위해 식재료를 준비해 둔 것이었죠. 만수 씨는 그 박스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낡은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결심합니다. 30년 동안 이 집 저 집 벽을 세워왔던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이번에는 이 무너져가는 희망을 세워보겠노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가게 앞에 임대 문의가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 만수 씨는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오며 휴대폰을 다시 듭니다. 평소 잘 연락하지 않던 지방 현장의 동료들, 은퇴한 선배들까지.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합니다. 김형. 나 만수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자존심 다 버리고 하는 소리니까 한 번만 들어줘. 희망 반점의 문 앞에는 차가운 임대문의 종이가 붙기 직전입니다. 옥자 사장은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낡은 솥단지, 이 빠진 그릇들. 그녀의 손길엔 이별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 갈 때가 된 거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데를 오겠어.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낡은 골목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옥자 사장이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내다봅니다. 사장님, 저 또 왔습니다. 어서 짜장면 20그릇 준비해주세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만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로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1명, 2명, 5명.
좁은 식당이 금세 땀 냄새와 사람 온기로 꽉 들어찹니다. 반장님, 여기가 거기예요? 곱빼기 주는 사장님 계신데? 어이구, 춘장 냄새 제대로네. 사장님, 여기 짜장면 8개 추가요. 아니, 만수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많은 분이 다 어디서? 만수씨가 옥자 사장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들 데리고 꼭 온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랑 30년 넘게 현장 누빈 진짜 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장님 짜장면 맛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서둘러 일 끝내고 달려왔습니다. 옥자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투박한 손들이 자신을 다시 붙잡아준 것에 대한 벅찬 감동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불을 올립니다. 화구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다 저기로 가? 우리 가게는 텅 비었는데. 가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사장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만수 씨는 최 사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최 사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식당이 좀 바빠서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시죠. 아,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 전해주세요. 희망 반점은 이제 우리 건설 현장 전용 지정 식당입니다. 이제 미관 해친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최 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듯 나갑니다. 식당 안에서는 인부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세련된 키오스크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지만 그날 희망 반점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 놓인 짜장면 그릇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죠. 만수 씨는 구석에서 땀을 훔치며 짜장면을 비비는 동료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시멘트보다 단단하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것을요. 옥자 사장이 내민 곱빼기 한 그릇이 결국 20그릇의 기적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짜장면 대첩이 지나간 지 한 달. 이제 골목 어귀엔 낯익은 풍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줄지어 희망 반점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낡은 미닫이 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기분 좋은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가게 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낡은 식탁과 빛바랜 벽지지만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벽면 가득 붙은 포스트잇들입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우리 반장님. 단골집 같은 투박한 글씨들이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어이구, 만수씨 오셨어? 오늘은 특별히 주방장 추천 메뉴로 준비했으니 얼른 앉아요. 옥자 사장의 얼굴에선 이제 그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의 음식을 대접이라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장님, 저 오늘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여기서 소주 한잔 하려고요. 안주 좀 넉넉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 뭐해. 내가 만수씨 전용 안주는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을게. 만수씨는 현장에서 마지막 흙손질을 마칩니다. 30년 세월 동안 그가 발라온 건 단순히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단한 토대였죠. 예전엔 그저 고달프기만 했던 퇴근길이었지만 이제 만수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돌아갈 지정 식당이 있고 그곳엔 자신을 반겨줄 따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내가 쏟은 진심이 어디로 가버린 건 아닐까, 내 노력이 아무도 몰라주는 먼지 같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만수 씨와 옥자 사장님이 보여준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인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눈미소 하나, 보통 가격에 건네준 곱빼기 한 그릇의 마음, 그리고 그 진심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준 의리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지고 효율만을 따지는 최 사장들로 가득 찬다 해도 여전히 우리 곁엔 낡은 간판 아래 온기를 나누는 희망 반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곱빼기의 용기를 얻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어서 와요, 만수 씨. 오늘 고생 많았죠? 오늘 당신의 점심은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곱배기 마음을 전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당신만의 희망 반점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장소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